오늘 영상은 화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인구는 동탄에 가장 많고 교통은 병점이 편한데 왜 시청은 저 멀리 서쪽 남양에 있을까요? 단순히 땅값이 싸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팩트만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20년 전 그 결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화성시는 화성시가 아니었습니다. 화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군청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화성시 관할 땅이 아닌 오산시, 당시 오산읍에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상 화성군의 청사가 화성군 땅 밖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기묘한 상황이 끝난 것은 1989년입니다.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성군청은 말 그대로 남의 땅에 남아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화성군은 새로운 청사부지를 찾아야 했고 2000년대 초반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시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태안, 지금의 병점 일대와 남양이었습니다. 인프라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던 동부권 병점이 아니라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에 가까웠던 서부권 남양을 선택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남양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 균형입니다.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도시입니다. 동쪽 끝인 동탄에서 서쪽 끝인 우정면, 장안면까지의 거리는 단순한 이동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수준입니다. 이 광활한 면적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어 운영하려면 어디에 중심을 놓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시청이 동탄이나 병점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성 서부권, 즉 향남, 남양, 우정, 장안. 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민원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한나절을 이동해 써야 했을 겁니다. 반대로 시청이 지나치게 서쪽에 치우치면 동탄, 병점의 동부권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화성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남양은 동측 도시권과 서측 농어촌 산업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무게중심에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특정 지역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100만 인구 전체가 공평하게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를 계산한 결과가 남양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해안 시대에 대한 선제적 전략입니다. 시청 이전이 결정되던 그 시기,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미 미래의 서해안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시화호,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평택 땅 진앙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산업벨트. 이 거대한 축의 한가운데에 남양이 있습니다. 화성 서부권에는 현대기아 자동차 연구소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이 서쪽에 있다는 것은 이 산업시설들과의 행정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종 인허가와 행정 처리가 빠르고 원활해집니다. 시청을 남양에 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서해안을 화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전략의 결실이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화성 서부권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남양의 시청이 없었다면 이 개발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을 겁니다. 남양은 단순한 행정타운을 넘어 화성 서부권 전체 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양은 화성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청 가기 너무 멀다는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중교통으로 시청에 가려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11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남양, 정확히는 화성시청역이 탄생했습니다. 이 역 하나로 남양은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탈출했습니다. 안산과 시흥, 서울 서부권까지 철도로 연결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20년 전 허허벌판에 시청을 지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망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비봉 매송간 도로와 77번 국도 확포장 등을 통해
동탄과 병점에서도 남양까지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오지가 이제는 교통의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그 결정이 현재의 인프라 확충과 맞물리면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특례시 체제와 맞물린 남양의 새로운 위상입니다. 2026년 화성 특례시 출범과 함께 화성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동탄구, 병점을 포함한 복수의 구청 체제가 갖춰지면서 시청이 남양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청에서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남양에 위치한 본청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일상적인 민원 처리는 각 구청이 담당하고 남양 본청은 화성시 전체의 장기 비전 수립, 기업 유치, 대규모 개발 사업 조율 같은 굵직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남양은 이제 서부권의 시청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벗어나 100만 화성 특례시 전체를 이끄는 브레인이자 성장의 발원지로서 그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변을 이야기할 때 남양 뉴타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청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으로 형성된 남양 뉴타운은 화성 서부권의 주거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논밭이었던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고 교육시설이 갖춰지는 과정은 시청 이전이라는 행정적 결정이 어떻게 지역 생태계 전체를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서해선 화성시청역 개통이 이 흐름에 추가적인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청이 남양에 있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값싼 땅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어 운영하면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균형 발전의 철학이었습니다. 동시에 서해안 산업벨트라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2026년의 서해선 개통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서해안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 화성이 동서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원칙이 시청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남양을 보십시오. 시청 주변으로 형성된 뉴타운, 화성시청역, 서해안을 향해 뻗어나가는 개발의 흐름. 20년 전의 해안이 지금 100만 화성 특례시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동부의 첨단 기술 도시와 서부의 해양 산업,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균형 발전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남양이 있고 그 남양의 선택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